선조 25년 임진년의 봄은 잔인했습니다. 평화롭던 조선의 산천은 순식간에 왜군의 발길질 아래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부산포를 시작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간 전쟁의 불길은 단 보름 만에 충주, 탄금대를 넘어 한양의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외놈들이 왔다. 라는 비명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도성은 유언비어와 공포로 뒤덮여 숨조차 쉬기 힘든 압박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피란길에 오르려는 백성들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보따리를 등에 업고 아이의 손을 잡은 채 정처 없이 북쪽으로 향하는 발걸음마다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궐 안의 상황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오는 왜군의 기세를 막아낼 방도가 없다는 소식에 조정의 대신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논쟁만 벌일 뿐이었습니다. 임금은 이미 도성을 버리고 몽진을 결정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대궐 담장을 넘어 민가로 흘러들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이 마치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처참한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진, 본래 변방의 하급 군관이었으나 충주 전투에서 아군이 전멸하는 과정을 목도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패잔병이었습니다. 그의 갑주는 곳곳이 찢기고 피칠갑이 되어 있었으며 눈동자에는 전우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압도적인 힘의 차이에서 오는 깊은 무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불타오르는 민가와 통곡하는 백성들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당장 손에 쥔 부러진 칼자루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마저 버린 듯한 먹구름이 한양 상공을 가득 메웠고 멀리서 들려오는 왜군의 군화 소리는 땅울림이 되어 백성들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조선의 200년 평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무진은 생각했습니다. 정령 신령님도 하늘도 우리 조선을 버리셨단 말인가. 나라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절망의 끝자락. 그는 우연히 피란 행렬에서 벗어나 산속 깊은 곳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었으나 도성 안의 지옥 같은 풍경을 더는 견딜 수 없었던 그는 홀린 듯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인적조차 끊긴 험준한 산세였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산 깊숙이 들어갈수록 전쟁의 비명은 잦아들고 기묘할 정도로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의 앞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기이한 안개가 서서히 깔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새벽 안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예고하는 듯한 신비롭고도 서늘한 기운이었습니다. 도성의 비명소리가 멀어질 즈음 무진은 안개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작은 암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름조차 붙지 않은 그 암자는 새 속의 풍파와는 완전히 단절된 채 기묘한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진은 갈라진 목소리로 물을 청하려 했으나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가사를 걸친 노승이 마치 무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정좌하고 있었습니다. 노승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맑으면서도 그 안에는 만물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듯한 서늘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노승은 피칠갑이 된 무진을 보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충주 탄금대의 피비린내가 여기까지 진동하는구나. 죽을 운명을 비껴간 자여, 무엇을 찾아 이 험한 곳까지 발걸음을 했느냐. 무진은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말하기도 전에 노승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님,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외놈들의 칼날에 강토가 유린당하고 있는데 하늘은 어찌하여 침묵하고 있단 말입니까? 무진의 절규 섞인 물음에 노승은 그저 염주를 천천히 굴릴 뿐이었습니다. 암자 안에는 기이한 향내와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노승은 무진을 잠시 응시하더니 허공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촛불이 일렁이며 암자 벽면에 전쟁의 참상이 환영처럼 비쳤습니다. 타오르는 군선들, 울부짖는 백성들, 그리고 거대한 붉은 기운이 바다를 덮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늘은 결코 조선을 버리지 않았다. 다만 그 뜻을 대신 전할 그릇을 찾고 있을 뿐이지. 노승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는 무진의 영혼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진은 직감했습니다. 눈앞의 이 노승은 단순한 승려가 아니라 전설 속에서나 듣던 김운둔갑과 도수를 부리는 비범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노승은 탁자 위에 낡은 두루마리 하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기운을 다스려 눈을 가리고 마음을 뒤흔드는 비술이다. 너의 분노를 대의로 바꿀 용기가 있다면 이 암자에서의 하룻밤이 조선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밖은 여전히 왜군의 발소리로 가득했지만 암자 안의 시간은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해 멈춘 듯 했습니다. 암자의 밤은 깊었으나 무진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노승은 무진을 암자 뒤편 깎아지른 절벽이 평평한 너럭바위로 데려갔습니다. 발 아래로는 짙은 어둠에 잠긴 산새가 파도처럼 넘실거렸고 머리 위로는 차가운 보름달이 조선의 비극을 비웃듯 떠 있었습니다. 노승은 무진의 앞에 낡은 두루마리를 펼치며 본격적인 전술을 시작했습니다. 김운둔갑이란 단순히 몸을 숨기는 술법이 아니다. 대지의 맥을 잇고 하늘의 기운을 빌려 인간의 오감을 가두는 경지이지. 노승의 손끝이 허공을 가르자 정지해 있던 밤안개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무진의 주위를 감싸며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노승은 이것이 바로 왜군의 눈과 귀를 멀게 할 붉은 안개의 근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진은 노승이 일러주는 괴이한 주문을 읊으며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으나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무진의 손끝에서 미세한 붉은 기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살기도 분노도 아닌 대자연의 거대한 노여움과 닮아 있었습니다. 노승은 무진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안개는 마음의 거울이다. 내가 두려워하면 안개는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결연하면 안개는 적을 삼킬 것이다. 비술의 핵심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상을 안개 속에 투영하여 스스로 파멸하게 만드는 심리적 덫이었습니다. 무진은 밤새도록 안개를 부리고 거두는 법을 익히며 자신의 무력감을 거대한 힘으로 치환해 나갔습니다. 땀방울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붉은 안개에 증발해버릴 정도로 수련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새벽녘 마침내 무진이 손을 뻗자 암자 전체가 거대한 붉은 장막에 갇힌 듯 핏빛 안개로 뒤덮였습니다. 노승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손에 조선의 마지막 반전이 들려있다. 울돌목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장차 바다의 용이 될 분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무진은 전율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패잔병에 불과했던 그의 눈에는 이제 조선을 구할 결연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노승의 가르침을 뒤로하고 산을 내려온 무진의 앞에는 여전히 참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 안에는 노승이 건네준 비책의 두루마리가, 그의 심장 속에는 세상을 뒤덮을 붉은 안개의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무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왜군의 추격을 피하며 당도한 곳은 전라도의 끝자락, 거친 물살이 울부짖는 울돌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단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외선과 맞서야 하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장군의 얼굴은 고뇌로 가득 차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꺾이지 않는 조선의 자존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장군의 진영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군님, 기록에는 남지 않겠으나 적들을 지옥의 공포로 몰아넣을 비책을 가져왔습니다. 무진의 제안은 미친 자의 헛소리처럼 들릴 법했지만 막다른 길에 몰린 조선의 바다에서 장군은 무진의 눈 속에 서린 비범한 안개를 보았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수백 척의 외선들이 구름처럼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함대의 위용 앞에 조선의 병사들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무진을 바라보며 나직이 명령했습니다. 준비되었는가? 무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배 위에서 주문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시작된 희미한 붉은 기운이 울돌목의 거센 물살과 만나며 기이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듯한 진동과 함께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적군과 아군 모두가 이 기괴한 현상에 당황하던 그때 무진이 눈을 번뜩이며 손을 허공으로 뻗었습니다. 그러자 울돌목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하고 짙은 붉은 안개가 외선들을 향해 파도처럼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압도적인 숫자의 차이를 무력화시킬 전설적인 야담의 서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무진의 손끝에서 뻗어나간 안개는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조선 백성들의 원혼과 대지의 분노가 섞인 기이한 생명체 같았습니다. 안개가 왜군의 선단을 덮치자마자 거대한 배들의 돛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외병들의 시야는 단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만큼 불투명해졌습니다. 이것은 신의 노여움이다. 왜군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진은 눈을 감고 김운둔갑의 비수를 더욱 깊게 운용했습니다. 이제 그의 정신은 바다 위 모든 곳에 닿아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 투영된 공포는 왜군들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안개 속에서 왜군들은 환청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동료들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의 환영들이 안개 속에서 실체화되어 그들을 옥죄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왜군들은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그 칼날은 결국 옆에 서 있던 자신의 전우들을 향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기이한 광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군, 공격하라. 장군의 불호령과 함께 조선의 12척 함대는 안개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군에게는 길을 열어주고 적군에게는 벽이 되는 무진의 안개 덕분에 조선군은 적의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며 화포를 쏘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외선들이 차례로 불타올랐고 붉은 안개는 그 불길을 더욱 거대하고 기괴하게 부풀려 왜군들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무진은 배의 난간을 붙잡은 채 피를 토하듯 주문을 이어갔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대자연의 기운을 다루는 것은 영혼을 깎아먹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 보았던 그 절망적인 눈빛들, 억울하게 죽어간 동료들의 마지막 외침을 기억하며 그는 자신의 생명력을 안개 속에 쏟아부었습니다. 울돌목의 물살은 더욱 거세게 소용돌이쳤고 그 소리는 마치 조선의 승리를 예견하는 거대한 함성처럼 들려왔습니다. 붉은 안개는 이제 울돌목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괴물이 되었습니다. 외선들의 화려한 돛과 위용 넘치던 군단은 안개 속에 갇혀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외병들은 손을 뻗어도 자신의 손가락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핏빛 어둠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안개는 단순한 시각적 차단을 넘어 그들의 가장 깊은 내면에 숨겨진 공포를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왜군 장수 구루지만은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안개의 장막에 부딪혀 기괴한 울림으로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죽은 전우들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바다에서 기어올라오는 귀신들의 모습에 외병들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조선군의 매복이다. 적이 나타났다. 누군가의 비명이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외병들은 눈앞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조선군으로 착각하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뵌 것은 조선군이 아닌 바로 옆에서 함께 숨쉬던 자신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안개는 소리를 왜곡하고 형체를 비틀어 적군들끼리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처절한 자중질환의 현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배와 배가 충돌하는 굉음과 비명이 붉은 안개 속에서 뒤섞이며 울돌목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했습니다. 무진은 배의 중심에서 온몸을 떨며
이 거대한 환각의 무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과 귀에서는 붉은 선혈이 흘러내렸습니다. 대자연의 기운을 빌려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술법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으나 무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개 너머로 왜군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온몸으로 느끼며 조선의 억눌린 한을 바다 위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개를 뚫고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의 안개는 조선군에게는 길을 안내하는 은은한 빛이었으나 왜군에게는 죽음의 덫이었습니다. 장군은 혼란에 빠진 왜군 함대의 정중앙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압도적인 공포에 질려버린 적들을 향한 조선 수군의 최후의 일격뿐이었습니다. 붉은 안개 속에서 왜군들이 서로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자멸해가는 동안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의 12척 함대는 고요하고도 매서운 포식자처럼 적의 심장부로 파고들었습니다. 무진의 비술은 아군에게는 안개를 거두어 명확한 시야를 제공했고 적군에게는 뚫을 수 없는 벽이 되어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전투는 이제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워졌습니다. 왜군들은 안개 속에서 헛것을 보며 제사를 깎아먹고 있었고 그들이 자랑하던 수백 척의 함대는 좁은 울돌목에 회오리치는 물살에 갇혀 서로 엉키고 설킨 채 거대한 나무 뗏목처럼 무력해졌습니다. 장군은 대장선의 선수에 서서 그 광경을 냉철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이름 없는 청년이 목숨을 걸고 불러온 기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군, 일제히 화포를 쏘아라. 장군의 불호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조선 군선들의 옆구리에서 불을 뿜는 화포들이 일제히 포효했습니다. 지자총통과 현자총통에서 발사된 거대한 철환들이 안개를 뚫고 나가 무방비 상태의 왜선들을 타격했습니다. 안개에 갇혀 어디서 공격이 오는지조차 몰랐던 왜군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벼락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다로 가라앉았습니다. 화포의 굉음이 울릴 때마다 붉은 안개는 출렁이며 그 파괴력을 배가시켰습니다. 무진은 뱃머리에서 피를 토하며 마지막 남은 기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실명에 가까울 정도로 핏발이 서 있었고 온몸의 혈관은 터져나갈 듯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짓 하나에 따라 붉은 안개는 왜선들의 불길을 빨아들여 더욱 거대하고 기괴한 불꽃의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바다는 이제 물이 아니라 타오르는 기름처럼 끓어올랐고 그 위로 붉은 안개와 검은 연기가 뒤섞여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지옥의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불타는 왜선에서 탈출하려 바다로 뛰어든 왜병들은 차가운 물살 대신 뜨거운 증기와 붉은 안개의 환각 속에 갇혀 허우적거렸습니다. 300척이 넘는 적의 대함대는 좁은 울돌목의 물살과 무진의 안개, 그리고 장군의 치밀한 전략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조선의 병사들은 처음에 공포를 잊고 신들린 듯 화살을 쏘고 화포를 장전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이 승리는 사람이 아닌 신령이 돕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군의 선봉장 구루지마의 대장선마저 불길에 휩싸여 침몰하기 시작하자 승기의 저울은 완전히 조선으로 기울었습니다. 단 12척의 배로 거둔 믿기지 않는 승리, 그것은 인간의 용기와 금지된 도술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전설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왜군의 잔당들은 붉은 안개의 공포를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이미 바다는 그들의 시체와 부서진 배 조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투가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무진은 배의 난간을 붙잡고 있던 손의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힘을 쏟아부은 그의 몸은 서서히 바닥으로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안개는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고 그 너머로 지는 해가 울돌목의 바다를 비추었습니다. 무진의 눈에 비친 바다는 백성들이 흘린 눈물보다 그리고 그가 부려낸 안개보다 더 붉고 처연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희미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나직이 미소 지었습니다. 장군님, 이제 조선의 바다는 안녕할 것입니다.
울돌목의 거센 물살이 잠잠해지고 붉은 안개가 완전히 걷히자 바다 위에는 믿기지 않는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수백 척의 외선이 침몰한 자리에는 오직 부서진 잔해들만이 파도에 일렁일 뿐이었습니다. 조선 수군의 병사들은 자신들이 거둔 이 기적 같은 승리의 환호성을 내질렀지만 대장선의 한편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쓰러진 무진을 품에 안고 비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력을 안개에 쏟아부은 무진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주문을 쥐고 있는 듯 굳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하기까지 했습니다. 전투가 완전히 끝난 후 조정에서 내려온 관리들은 이 유례없는 승전보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장의 병사들이 증언하는 붉은 안개와 도수를 부리는 청년의 존재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보고를 받은 조정의 권력자들은 곧장 비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임금의 권위가 아닌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승리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민심이 어디로 향하겠느냐며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왕실의 위엄이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영웅의 등장은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보다 정권의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진의 존재와 붉은 안개에 대한 모든 기록을 군관의 일지와 승전 보고서에서 삭제하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현장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병사들에게는 엄중한 함구령이 내려졌고 이를 어길 시 반역죄로 다스리겠다는 서슬 펄언 경고가 뒤따랐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항변했습니다. 나라를 구한 공을 어찌 거짓으로 덮으려 하십니까? 라며 목소리를 높였으나 조정의 서신에는 오직 장군의 지략과 천행이었던 물살만을 기록하라는 냉정한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무진이 남긴 것이라고는 전투 도중 불타버린 두루마리 조각 몇 점뿐이었습니다. 역사는 이 승리를 장군의 뛰어난 지략과 울돌목의 물살 덕분이라 기록할 것이나 나는 안다. 조선의 바다를 지킨 것은 저 이름 없는 청년의 붉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장군은 무진의 시신을 남들 몰래 거두어 그가 처음 내려왔던 산속 암자 근처의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권력자들의 눈을 피해 비석 하나 세우지 못한 초라한 무덤이었지만 장군은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며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기이하게도 그 무덤가에는 그날의 안개처럼 붉은 빛을 띤 꽃들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피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명량해져는 오직 전략과 전술의 승리로만 역사 교과서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라도 변방의 포구와 노인들 사이에서는 비가 오고 안개가 자욱한 날이면 여전히 기이한 야담이 전해 내려옵니다. 그날의 바다는 그냥 안개가 아니었어. 나라를 지키려던 청년의 넋이 붉은 안개가 되어 외놈들을 집어삼킨 게지. 공식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박제된 이야기. 어느 이름 없는 도인과 붉은 안개의 이야기는 그렇게 야담이라는 이름으로 긴 세월을 살아남아 우리가 아는 역사 이면의 진실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덧없이 흘렀습니다. 울돌목 위에 세워진 거대한 철교 위로는 수많은 자동차가 질주하고 그 아래로 흐르는 물살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거칠게 소용돌이칩니다. 현대인들에게 이곳은 그저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승전지이자 관광지일 뿐 그날 바다를 뒤덮었던 핏빛 안개의 진실을 기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외면하고 권력이 지워버린 진실은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록이 아닌 땅과 바다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안개 자욱한 가을 새벽, 울돌목 인근의 해안가를 산책하던 한 노인이 기묘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바다 위로 평범한 수증기가 아닌 은은한 핏빛을 머금은 붉은 안개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소용돌이치며 피어오른 것입니다. 그 안개는 바람을 거스르며 바다 위를 떠돌다가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서 있는 방향을 향해 경의를 표하듯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노인은 홀린 듯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수백 년 전의 화포 소리와 왜군들의 비명,
그리고 누군가의 간절한 주문 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의 그 처절했던 밤, 이름 없는 폐잔병에서 조선의 구원자가 되었던 무진. 노승에게 비수를 전수받아 자신의 영혼을 뗄감 삼아 붉은 안개를 불태웠던 그의 이야기는 이제 박물관에 먼지 쌓인 서고가 아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기이한 야담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사는 승리한 자들의 기록일 뿐이지만 야담은 그 뒤편에 숨겨진 이름 없는 이들의 희생과 눈물을 담아냅니다. 무진은 기록에서 삭제됨으로써 오히려 영원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무진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고 묻혔다고 전해지는 산속 암자터에는 지금도 비가 오기 직전이면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인적 드문 그곳에 갑자기 자욱한 안개가 깔리고 그 속에서 이름 모를 붉은 꽃들이 일제히 피어나 향기를 토해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무진의 꽃이라 부르며 나라에 큰 국난이 닥칠 때마다 울돌목의 붉은 안개가 다시 피어올라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강렬한 텍스트로 기록되지 못한 그의 이름은 이제 울돌목의 붉은 안개가 되어 영원히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공식 역사가 놓친 그날의 반전의 승리는 오늘도 안개 낀 바다를 바라보는 누군가의 귓가에 야담이라는 이름의 진실로 속삭여지고 있습니다. 조선의 바다를 붉게 물들였던 무진의 안개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 불의에 맞서 일어나는 뜨거운 기계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